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엔트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트리는 블록 프로그래밍인데요. 비슷한 걸로 스크래치가 있죠. 이 블록 프로그래밍이라는 건요, 프로그램 코드를 블록으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는 10 이렇다면 이러한 코드를 프로그램을 안 배우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A에다가 10을 대입하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A가 10이랑 같다는 소리인지 조금 생소하시죠? 그래서 이 엔트리는 이러한 코드를 알아보기 편하게 블록으로 일단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A를 10으로 정하기, 코드로 말하면 A는 10, 정확히는 A에다가 10을 넣어라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생소한 코드를 블록으로 처리해 갖고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프로그램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요. 이 또 엔트리로 만든 블록 코드는 파이썬으로 바로 변환이 돼요. 파이썬 엔트리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버튼 하나로 파이썬 코드로 변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파이썬을 배우지 않으셨더라도 이 코드 짜신 걸 보시고 또 파이썬으로 변환한 걸 보시면 나중에 파이썬을 좀 더 익숙하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이 강좌에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배울 때 배우는 순서로 진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엔트리로 게임이나 그림을 통해서도 많이 학습을 하시는데요. 이런 학습은 엔트리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엔트리 홈페이지에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블록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어린 학생분들께서 특히 파이썬이나 C 언어를 배우기 전에 왜 배우냐 하고 물어보면 블록 프로그래밍의 한계 때문에 이제 텍스트 코딩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블록 코드도 여러분들이 일단 원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엔트리란 엔트리 홈페이지에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운로드도 되고요. 이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때는 구글 크롬을 사용하시기를 반드시 권장드려요. 좀 더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면 본인이 만든 작품이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셔서 작품을 만드시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엔트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저희는 만들기 탭에 작품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게 엔트리 봇이라는 게 뜨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코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다양한 블록들이 있죠. 이 블록들은 종류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시작과 관련된 어떤 이벤트와 관련된 거죠. 이벤트와 관련된 블록들이고요. 이 흐름 탭을 눌러보시면 조건이나 반복 같은 프로그램의 흐름과 관련된 블록들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생김새, 여기에는 말하기,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말하기 블록이 있고요. 또한 판단, 여기에는 뭐가 뭐보다 크냐, 아니면 뭐랑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계산은 덧셈 뺄셈 이런 것도 있고 합치기 이런 게 있습니다. 자료 여기에는 변수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함수는 이제 함수를 만들 때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블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번씩 클릭해서 블록의 종류를 한 번씩 살펴보세요. 꼭. 그러면은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블록이 거기 있었지 하면서 조금 더 쉽게 찾으면 프로그램도 좀 더 쉽게 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헬로 월드 만들기를 한번 해볼까요? 헬로 월드라는 프로그램은 이 엔트리 봇에게 헬로 월드 이렇게 말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말하기 블록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필요 없는 블록은 휴지통에 넣은다고 하는데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이렇게 생긴 블록이 완성되어 있어요. 그 블록을 휴지통으로 버리시고 생김새의 말하기 블록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여기에서 만들기에 작품 만들기 들어가시고 이런 화면이 뜨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목을 써주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돼요. 제가 제목을 쓰겠습니다. 헬로 월드 첫 번째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제목입니다.
먼저 필요 없는 블록을 휴지통으로 버리라고 했는데 휴지통은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버튼만 남아있죠. 이번에는 저희가 헬로 월드 말하기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로 월드 말하기. 헬로 월드를 4초 동안 말하기, 그냥 말하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4초 동안 말하기로 해볼까요? 이번엔 이러면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인데요. 실행하면 안녕. 이렇게 4초 동안 이제 얘는 안녕이라는 말풍선이 나왔죠. 끄고 이번에는 헬로 월드라고 치겠습니다. 헬로 월드. 아이고 죄송합니다. 월드 됐습니다. 이러면은 프로그램 완성이죠. 헬로 월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프로그램을 처음 배울 때는 헬로 월드부터 시작을 해요. 모니터에 저희가 원하는 자료를 출력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헬로 월드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름을 묻고 만나서 반가워. 이것도 함께 완성을 시켜볼까요? 엔트리에서 입력을 받고자 한다면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이 있습니다. 묻고 대답 기다리기, 묻고 대답 기다리기에서 질문을 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을 입력을 받는 거예요. 자료 탭에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을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보겠습니다. 자료 탭에 묻고 대답 기다리기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까지만 실행할 거예요. 얘는 2초로 할게요. 2초. 실행. 헬로 월드 2초 얘기하고요. 이름이 뭐예요? 바로 물어보죠. 한양.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쵸. 저희가 그냥 이름만 물어보고 끝났으니까. 이름만 물어보고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하고서 저희가 이제 대답한 이 대답을 같이 출력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계산 탭에 합치기 블록을 이용하시면 돼요. 계산 탭에 합치기 블록. 그렇다면 이 만나서 반가워와 제가 대답한 거 있죠? 대답한 거를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료 탭에 대답. 그렇다면 이름이 뭐예요? 하면 제가 대답한 게 이 자리로 와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만나서 반가워와 여기 제가 입력한 대답이 함께 출력하는 거예요. 얘도 2초로 바꾸겠습니다. 헬로 월드 이름이 뭐예요? 한양. 만나서 반가워 한양. 출력이 됐죠? 이렇게 사용자에게 질문을 하고 입력을 받아서 제가 입력한 값을 대답으로 함께 출력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간단하죠? 이번에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변수란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담아놓는 거예요. 데이터는 변수를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를 입력받아서 계산을 하고 어떠한 숫자를 입력받아서 계산을 하려면 변수를 통해서 변수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변수를 만들려면 자료 탭에 변수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료 탭에 변수 만들기. 그러고서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그러면은 변수를 클릭하시고 이 부분에 변수의 이름을 써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제가 원하는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할 문제는 너는 몇 살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몇 살이야를 묻고 제가 입력한 대답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보는 거예요. 변수에다가 나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대답한 나이 값을 여기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변수의 이름을 만드실 때는 가급적 변수의 사용 용도에 맞도록 하면 편하신 게 나중에 변수가 많아질 거거든요. 나이, 숫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마다 변수 이름 만들기 귀찮으셔서 그냥 A로 만드신다든지 B로 만드시다 보면은 나중에 이 변수를 어떠한 곳에 사용하는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조금
습관적으로 변수의 이름을 만드실 때는 변수의 용도에 맞도록 만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몇 살이야를 묻고 아, 너는 몇 살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묻고 기다리기 하고서 몇 살이니? 몇 살이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사용자는 대답을 하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 대답을 변수에다 저장할 거예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변수에 나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변수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다시 블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블록들이 생깁니다. 나이 이런 변수가 생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이라는 변수를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으로 정해서 너는 몇 살이구나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계산의 합치기 블록을 할까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너는 여기에 몇 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구나, 몇 살이구나 이것도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합치기를 2개 이용할게요. 여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이 들어가고 그 대답은 나이죠. 나이 그 변수를 여기다 넣을 거고요. 여기에는 몇 살이구나. 근데 이걸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출력 2초 여기다가 하면은 너는 몇 살이구나 이렇게 실행해 볼까요? 헬로 월드 이름이 뭐예요? 한양. 만나서 반가워 한양. 몇 살이니? 15이라고 할까요? 엔터. 너는 살이구나. 안 나오죠? 제가 잘못했나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제가 변수 값을 넣지 않았죠? 이렇게 변수의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이라는 변수의 값이 이 자리에 와서 출력이 되겠죠? 볼까요? 다시 헬로 월드 이름이 뭐예요? 한양. 만나서 반가워 한양. 몇 살이니? 15살. 너는 15살이구나. 이제는 제대로 출력이 되는 과정입니다. 간단하죠? 이번에는 2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그 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몇 개의 변수가 필요할까요? 일단 2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적어도 변수가 2개는 필요할 거예요. 따라서 변수를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계산 탭에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할 거예요.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를 묻고 기다립니다. 그럼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이 첫 번째 숫자로 정해지고요. 그렇죠?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묻고 기다린 다음에 두 번째 숫자가 또 대답으로 정해집니다. 그럼 첫 번째 사용자가 10을 입력했다고 치면 여기에 10 들어가고 대답이 또 두 번째 숫자 20 만약에 입력했다고 치면 두 수의 합은 첫 번째 숫자 더하기 두 번째 숫자, 첫 번째 숫자 10이었고 두 번째 숫자 2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합쳐서 30을 두 수의 합은 30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이게 조금 길어진다고 해서 이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앞에서는 덧셈 연산자를 한번 봤는데요. 이번에는 목과 나머지 연산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연산자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번 문제는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여러분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죠? 그렇죠. 몫은 어떠한 값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이고 예를 들어서 5 나누기 3 하면 몫이 1, 나머지는 2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몫이 1이 나오고 나머지가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는 변환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185cm는 1m 85cm잖아요. 그쵸? 저희가 당연히 185cm는 1m 85cm 알겠지만 이거를 코드로 자세히 푼다면 일단 이 미터는 어떻게 나온 숫자죠? 이 1이라는 숫자는
그렇죠. 185를 100으로 나누기에 몫이 되겠죠. 185 나누기 100은 1이니까. 그렇죠. 센치는 어디에서 나왔죠? 이 85cm는 185를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됩니다. 나머지.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코드를 한번 짜볼 텐데요. 처음에 키가 몇 센치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입력받는 변수를 만든 뒤에 여기에다 대답으로 185를 입력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미터라는 변수에는 뭘로 정하면 되냐면요. 입력받은 값을 100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센치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이 센치라는 변수에는 입력받은 값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 값으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85라면 미터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1이 들어가겠죠. 185 나누기 100이니까 1이죠. 몫은. 센치는 185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는 85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출력에는 내가 입력한 값 185 센티는 몇 미터? 1미터죠. 1미터라. 그리고 센치에는 85가 들어있으니까 185cm는 1m 85cm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연산자를 이용해서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조건과 반복 블록을 볼 텐데요. 일단 조건문과 반복 모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건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참이라면 무엇을 실행, 참이라면 무엇을 실행, 아니면 다른 것을 실행, 이런 경우가 있고요. 반복문은 몇 번 반복시키기, 아니면은 뭐가 참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기, 아니면 또는 참인 동안 반복하기,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조건문을 한번 볼까요? 이 조건문은 특정한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수, 양수를 구분하기, 아니면은 몇 점보다 높으면 합격, 불합격 구분해서 말하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조건은 예를 들어서 숫자를 입력받았는데 그 숫자가 0보다 크면은 양수, 작으면 음수가 되겠죠. 여기에서의 조건은 어떠한 숫자가 0보다 크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양수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가 돼요? 만약에 어떠한 숫자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음수. 여기에서의 이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하는 문장, 참일 때 실행하는 문장, 이런 식으로 조건문의 구조가 되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조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90 이상 100 이하, 아니면 1부터 3 이외의 숫자라면, 그쵸? 이런 조건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본 것처럼 음수와 양수 구분해서 말하기 이랬습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숫자를 대답으로 정했습니다. 숫자라는 변수를. 그 숫자라는 변수 안의 값이 0보다 크다면 양수입니다를 말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그 숫자가 0보다 작다면 음수입니다를 말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만일 뭐뭐라면, 요거는 조건문 저희 첫 시간이니까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다 지울까요? 새로 만들까요? 새로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변수부터 만들까요? 자료, 변수 만들기. 뭐라고 하죠? 숫자라는 변수를 만들까요? 숫자. 변수가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조건문을 만들 거잖아요. 조건과 반복은 이 흐름 탭에 있습니다. 흐름 탭을 보시면 만일 뭐가 참이라면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조건식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 탭에 이렇게 부등호를 여기다 가져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저의 숫자가
0보다 크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숫자에는 아직 값을 입력하지 않았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숫자로 정하면 되겠죠. 이제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그 대답을 이 변수 숫자라는 변수에 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숫자가 0보다 크다면 어떻게? 양수입니다를 말해주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양수입니다. 똑같이 흐름 탭에 만일 요걸 복사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똑같은 게 나오죠. 만일 숫자 값이 지금 0보다 크다 이건데 이번에는 0보다 작은 경우니까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부등호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복사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코드 짤 수 있죠. 이러면 음수죠. 음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55 양수입니다. 또 해볼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55 음수입니다. 잘 실행이 되네요. 이번에는 만일 참이 아니라면 블록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블록은 만일 이게 참이라면 이 부분을 수행하는 거고요. 이 부분 아니면이라는 것은 이 조건이 참이 아니면입니다. 따라서 참이 아니면 이 부분이 수행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수행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수행. 그래서 앞에 부분을 고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만든 게 이거죠. 만일 숫자 값이 0보다 크면 양수입니다. 출력. 만일 숫자 값이 0보다 작으면 음수입니다. 출력.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만일 뭐가 참이고 뭐가 아니면 이 블록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그대로 가져오셔서 옮겨주시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얘는 바로 여기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이건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왜 필요가 없어요? 이 아니면의 조건은 사실 위에 이 조건의 거짓인 겁니다. 이 조건이 참일 때는 이 부분,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 따라서 이 아니면의 조건도 마찬가지로 이게 되겠죠. 얘도 똑같이 실행을 해볼까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55 양수입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마이너스 55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55 음수입니다. 제대로 출력이 되네요. 이번에는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계산기를 만드는데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요. 먼저 연산의 종류를 입력하세요 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습니다. 4층 연산 계산기네요. 그럼 먼저 제가 연산 기호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눗셈을 입력한다고 치면 여기에다가 나눗셈을 하고 엔터를 클릭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엔트리 봇이 180 나누기 20은 9 이렇게 연산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알맞은 연산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이 연산의 종류는 어떻게 고를까요? 그쵸? 여기에서 제가 입력한 연산 기호가 있죠. 만약에 덧셈 기호라면 아니면 뺄셈 기호라면 예를 들어서 곱셈 기호라면 곱셈 연산을 하는 겁니다. 한번 코드를 볼까요? 되게 길어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연산 종류를 입력하세요 해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줬네요. 그럼 제가 연산 종류라는 변수에다가 예를 들어 나눗셈을 입력했다고 치겠습니다. 나눗셈, 이 표시는 프로그램에 할 때 나눗셈 표시입니다. 나눗셈, 연산 종류에 그러면은 나눗셈이 들어갔고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숫자에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숫자에 대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일 연산 종류가 덧셈 기호와 같다면 덧셈 연산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연산 종류가 덧셈이라면 이게 참이라면 근데 저희가 만약에 지금 나눗셈 연산을 했죠. 나눗셈 그럼 얘가 거짓
거짓. 나눗셈은 덧셈 기호가 같지 않으니까 그럼 또 뺄셈이랑도 다르죠. 거짓, 거짓. 나눗셈은 나눗셈이랑 같으니까 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숫자 값과 연산 종류 안에는 지금 나눗셈 기호가 들어있죠. 두 번째 값과 는 첫 번째 값, 그리고 연산 기호는 나누기가 들어있고 두 번째 값 하고서 는 출력, 는 첫 번째 숫자 나누기 두 번째 숫자 연산 결과. 그쵸? 이 연산 결과를 알맞게 출력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은 한번 일시 정지를 하셔서 따라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려놓고 본인이 한번 짜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에는 반복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반복 블록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만들겠습니다. 반복문은 어떠한 조건으로 반복을 돌리는 건데요. 그 조건이 참일 때 반복, 아니면 거짓일 때 반복, 아니면 뭐가 될 때까지 반복,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기,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 그렇지 않으면 홀수, 이렇게 한번 짜보시고요. 이거를 3번 실행하기, 이게 반복이죠. 또는 연산 종류를 입력받아 계산하기, 방금 전에 한 거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기, 이거는 무한반복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합을 계산하기를 반복하기, 이것도 무한반복을 하다가 어떠한 조건에 제가 반복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았는데 두 개의 숫자 전부 0, 0 입력했을 때 종료, 이런 식으로 특정한 조건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홀수와 짝수 구분해서 말하기를 3번 실행하기,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죠. 이제 숫자를 입력해서 그 숫자를 대답으로 만든 다음에 그 숫자가 2로 나눈 나머지 연산 우리 배웠죠. 0과 같다면 뭐예요? 짝수죠. 근데 짝수가 아니면 뭐예요? 당연히 홀수죠. 짝수 아니면 홀수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3번 반복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반복하기 블록으로 이 과정을 전부 쌓아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처음이니까. 지금은 양수, 음수, 아까 했던 코드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3번 반복하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흐름 탭에 여기 반복하기 블록, 몇 번 반복하기 블록이 있는데 저희는 3번만 반복할 거죠. 그래서 3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이 블록을 가져다가 이 반복하기 블록 안으로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반복문이 완성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한번 해볼까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10. 양수입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20. 양수입니다. 4초 동안 얘기를 하고요. 이번엔 마이너스 7 해보겠습니다. 음수입니다. 잘 출력을 해주죠. 이렇게 3번 반복을 해주고요. 이 반복문은 기본적으로 while문의 형태를 처음에 많이 배우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 기본적인 많이 쓰이는 반복문의 형태예요. i를 0으로 정하기, i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i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i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 0을 넣은 거예요. 만약에 i 값이 10보다 작은 동안 얘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i 값은 0이었죠? 그럼 참이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i는 i 값. 그럼 출력이 어떻게 나올까요? i는 0 이렇게 나오죠. i 값은 현재 0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i에 1만큼 더하기 하면은 i 값은 이제 1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복이 됩니다. 그럼 1은 어떻게 되죠? 1은 10보다는 아직 작죠? 들어옵니다. 그러고서 i는 1 이렇게 출력해 주죠. i의 값은 1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밑에 i에 1만큼 또 더하래요. 그럼 i가 이번엔 2가 되네요. 또 반복을 돌려볼까요? 2는 10보다 작으니까 또 참이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0부터 어디까지 나올까요? 0부터 어디까지 나올까요? 마지막에 8에서 i가 9가 됐다고 쳐볼까요? 9.
9는 10보다 작으니까는 참이라서 들어와서 i는 9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i를 10으로 만들어줍니다. 10, i가 10이 됐네요. 10. 이거 그림이 조금 지저분한데 i가 10이 됐지만 이렇게 들어오죠. 10은 10보다 작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거짓이라서 반복을 종료하고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출력 결과는 i는 0, i는 1, 그러고서 i는 9까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출력을 해주겠네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i는 0으로 정하기, i가 10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기. 이 연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i가 몇일 때 끝날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i가 10일 때까지는 참이 되겠죠. 10일. i는 10 이것까지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예.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공부하실 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구구단이에요. 사용자가 만약에 원하는 단을 입력하세요 해서 단이라는 변수에 3을 담았다고 쳐볼까요? 그러면은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이런 식으로 1 곱하고 2 곱하고 이 부분을 반복으로 만드셔서 출력을 한번 꼭 해보세요. 이번에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리스트는 변수처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저장을 못 하잖아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i는 10 이렇게 값이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취급할 때 아주 편하겠죠.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변수와 마찬가지로 자료 탭에 리스트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리스트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럼 리스트를 만들면은 이게 자료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반복문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료 탭에 변수 만들기는 해보셨잖아요. 이번에는 리스트 만들기입니다. 리스트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 그럼 리스트에 이름을 만드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리스트가 이렇게 쭉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지금 실행 결과라서 리스트 안에 값이 있는 거고요. 처음에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값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리스트에 학생 10명의 점수를 입력받아 저장해보기 이거입니다. 만약에 리스트가 아니라 변수로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 10명의 점수니까 당연히 변수 10개가 필요하겠죠. 변수 10개 만들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로 만들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성적 리스트라는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치고 확인 누르면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적 리스트.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10번 반복을 하는데 점수를 입력하세요 하면은 점수라는 변수에 그 대답이 들어가고요. 이 점수를 리스트에 추가하기 하면은 제가 첫 번째 88을 입력을 했다고 치면 88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88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리스트를 처음 보시는 거니까 한번 제가 만들어 볼까요?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했던 부분을 지우고요. 변수 일단 변수 성적이라는 변수를 만들까요? 성적. 이번엔 리스트 추가하기. 리스트 이름은 뭐였죠? 리스트의 이름 성적 리스트인가요? 성적 리스트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지고요. 학생 10명이었죠? 네, 여기서는 5명만 할게요. 물로 성적을 입력하세요. 성적을 대답으로 정하면 되겠죠. 대답으로 정하고 밑에 보시면 추가하기가 있죠. 여기 추가하기 몇 번째 항목을 리스트에 추가하기가 있는데 저희는 이 성적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리스트에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완성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한번 볼까요? 실행하겠습니다. 화면을 크게 해서 성적을 입력하세요. 88 하고 엔터. 추가가 됐죠, 바로. 그렇죠? 이번엔 몇 점 할까요? 25점. 25.
또 78점. 아주 간단하게 값들이 추가가 됩니다. 99점. 이렇게. 그러면은 5번 반복을 돌렸기 때문에 5번 추가가 돼서 리스트 안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아주 그러면은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지금 5명이지만 만약에 학생 수가 100명이면 변수 100개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방금 전에 학생 10명의 성적을 입력받은 다음에 그것의 총점과 평균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리스트에 성적을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총점이라는 변수를 만듭니다. 총점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총점이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총점. 그리고 i는 일단 1로 정하겠습니다. 이 총점이라는 변수는 어디에 사용할 거냐면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전부 더해갈 거예요. 그리고 i라는 변수는 어디에 사용될 거냐면 이 학생 수, 명수를 체크할 거예요. 명수. 당연히 지금 10명이겠지만 나중에 이런 방식으로 그 명수를 체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일단 성적 리스트의 항목 수번 반복하기. 당연히 지금 우리 리스트에는 10개가 있지만 리스트를 나중에는 저희가 원할 때 추가하는 걸 그만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 리스트의 항목 수번 반복한다면 이 리스트가 만약에 20개라면 20번 반복하기를 저절로 얘가 알아서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류가 날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총점 더하기 이 리스트의 i번째 값 항목 1번째죠. 지금은 1번째 값 항목으로 정하기. 1번째 값 항목으로 정하기. 첫 번째 1번째 값을 1이네요. 지금. 그러면 총점은 현재 0이 들어가 있죠. 0으로 정했으니까 0 더하기 1은 0 이렇게 총점에다가 넣는 겁니다. 0 더하기 1을 한 뒤에 이거를 총점에 넣는 겁니다. 그럼 1 들어가겠죠. 그리고 반복이 되면서 이번에는 총점 더하기 성적 리스트의 2번째 항목이 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 1만큼 더했으니까요. 그럼 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현재 총점에는 1이 들어있죠. 1 더하기 2를 한 뒤에 다시 그걸 또 총점에 넣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합을 구하거나 전체 곱을 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코드로 잠깐 말씀드리면 총점 S라는 변수라고 치면 S는 S 더하기 어떠한 데이터입니다. 어떠한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 값을 더해서 다시 거기에 넣어라. 총점 더하기 어떠한 값으로 정하기.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1번째 값, 2번째 값, 3번째 값, 4번째 값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끝나면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이 총점 안에 저장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총점 나누기 10 하면 되고 아니면 총점 나누기 리스트 항목수 해도 되고요. 아니면 총점 나누기 1 해도 i 해도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총점은 총점, 평균은 평균값 이렇게 출력. 여러분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일시 정지를 하셔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가리셔서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한번 볼 텐데요. 함수는 제가 원하는 내용을 따로 이렇게 빼서 만드는 거예요. 원하는 내용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코드를 따로 정의를 한다고 하죠.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일일이 코드를 일일이 치기도 귀찮고 지금은 물론 이 블록 코드가 하나짜리지만 이게 나중에 뭐 몇십 줄짜리라면 따로 정의를 해서 요 함수만 불러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함수를 만들 때는 함수 탭으로 들어가셔서 함수 만들기 클릭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함수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조금 함수 만들기는 어렵게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이거 같이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다 지우겠습니다. 변수도 다 지워볼까요? 변수도 다 지우고, 변수 다 지우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거니까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함수를 만들까요? 함수 만들기 하면은 이렇게 함수 정의하기 해서 현재 함수 이름은 함수입니다. 함수 이름은 여러분들께서 변수 이름이나 리스트 이름 짓듯이 그냥 본인이 원하는 함수, 처음 만든 함수 이렇게 정할까요? 그리고 이 함수의 내용은 이렇게 해볼까요? 안녕을 2초 동안 말해주는 함수로 이제 제가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죠. 함수를 만드는 거를 정의한다고 합니다. 정의, 내가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고 함수 탭으로 가시면 처음 만든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함수, 다시 이 함수를 더블 클릭하면 제가 만든 함수의 내용이 나오고 확인, 아시겠죠? 이거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작할까요? 안녕, 바로 되죠? 너무 간단하죠? 다시 또 붙일까요? 계속 붙이겠습니다. 안녕 나오고, 계속 안녕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구분이 되지 않네요. 다시 그러면 다른 함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함수 이름을 두 번째 함수 하고 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녕 엔트리 하겠습니다. 안녕 엔트리를 얘는 1초 동안만 말해 보겠습니다. 확인. 다시 함수 탭으로 가셔서 두 번째 함수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워 넣겠습니다. 이러면 일단 코드가 너무 보기 편하죠. 안녕 엔트리, 안녕 엔트리. 그렇죠? 안녕이란 건 2초 동안 얘기를 해주네요. 됐습니다. 여러분, 함수 만들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뭐 홀수, 짝수 만들기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그걸 따로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서 정확히는 함수로 정의하신 뒤에 이렇게 본인이 간단하게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는 앞에서 함수 정의하기 헬로라는 함수를 정의했고요. 이 헬로라는 함수는 안녕하세요를 1초 동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뒤에 가서 한번 볼까요? 시작하기 버튼을 했을 때 첫 번째 문장, 이걸 1초 동안 말했나 봐요. 그럼 실행하면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헬로 하면 안녕하세요 출력하겠죠. 두 번째 문장을 말하고요. 헬로 안녕하세요를 또 출력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아니면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코드는 따로 함수로 저장을 한 뒤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불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파이썬도 그렇고 C 언어도 그렇고 여기에 엔트리도 그렇습니다. 함수를 사용하시면 일단 코드가 훨씬 간결해지고요. 나중에 이 코드를 관리하기에도 굉장히 편해져요. 또 제가 헬로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프로그램을 짤 때 복사해서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이번에는 두 개의 숫자의 합을 말해주는 함수래요. 두 개의 숫자의 합을 말해주는 함수. 이때는 외부로부터 이 함수의 값을 두 개의 숫자니까요. 두 개의 값을 전달받아야 되죠. 근데 그 값을 전달받는 게 매개 변수라고 해요. 이 용어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생소하시겠죠. 이 함수가,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가 함수 외부로부터 값을 전달받는 매개가 된다고 해서 외부와 매개가 되는 변수라고 해서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수 정의할 때 숫자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함수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덧셈, 뭐 이렇게 두 수의 합은
이것과 이거 합치기. 그쵸? 두 수의 합은 이것과 이거 더하기죠. 더하기. 근데 이 값은 요것의 매개 변수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함수 만들기. 이번에 함수 이름은 뭐하죠? 합 구하는 함수. 합 구하는 함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매개 변수를 넣어줄 건데요. 그 부분이 바로 요 문자 숫자 값이라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것을 옆에 추가. 근데 이번엔 두 개의 숫자였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두 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함수의 이름은 합구하는 함수고요. 매개 변수가 두 개인 함수로 정의하는 겁니다. 함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함수의 내용은 2초 동안 말하기로 하고요. 합이니까 덧셈, 또 합치기 블록도 하나 쓰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 뒤에 여기까지 됐죠? 두 수의 합은 수시로 돼 있어서 두 수의 합은 뭐입니다 하는데 이 두 수의 합할 때 두 수의 합을 이 값이랑 이 값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저도 처음에 헤맸던 부분이긴 한데 요것을 그냥 끌어오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끌어오시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이 부분에 끌어오시면 문자 숫자가 1과 문자 숫자가 2가 이 자리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고서 일단 확인을 누르면 이 합 구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 탭으로 가볼까요? 이 함수는 여기에 보면 빈칸이 두 개 있죠. 빈칸이 두 개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 함수를 정의할 때 이 부분, 매개 변수 부분이 두 개라서 이 함수를 사용할 때도 이 함수의 입력을 두 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다가 합 구하는 함수 한 뒤에 여기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5, 6 하고 실행해 볼까요? 바로 두 수의 합은 11. 아주 간단하죠? 이 합구하는 함수는 저희가 정의한 거예요. 그럼 다른 숫자를 합구할 때도 뭐 일일이 뭐 더하기 뭐 하실 필요 없이 이 함수만 바로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번에는 뭐 10 더하기 10 그냥 해보겠습니다. 합은 11, 그 다음에 두 수의 합은 20. 이렇게.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것도 함수로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함수, 본인이 원하는 함수를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함수를 좀 하시게 된다면 프로그램 짜시는 게 조금 더 재밌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두 개의 숫자의 합을 말해주고 리스트에 추가한대요. 이건 뭐 더 쉽죠. 함수 정의하고 변수의 첫 번째 숫자를 두 번째 숫자로 전달. 이 부분은 처음 해보는 거네요. 보세요.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서 첫 번째 숫자를 대답으로 정하고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두 번째 숫자로 정하고 이번에는 합구하는 함수에 이 변수를 인자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값이 여기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기로 이 함수로 한번 이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챕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들어 볼까요? 먼저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변수 첫 번째 숫자 num1 만들고요. 변수 추가하기 두 번째 숫자 num2 추가했습니다. 리스트도 만들어야 되죠. 리스트 추가하기 리스트에는 결과 리스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다 됐죠? 이렇게 하고 나서 먼저 첫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첫 번째 숫자 그러고서 대답으로 정하기 num2가 아니고 num1이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나오죠. num2 복사해서 이게 아니고 그냥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숫자 정하기 num2를 두 번째 숫자니까 대답이죠. 대답으로 정하기 한 뒤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함수를 이제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여기에서 합구하는 함수에다가 저희가 한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이 값이 여기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 숫자 값 1, 문자 숫자 값 2,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일단 실행해 볼까요? 함수 만들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행이죠, 실행. 첫 번째 숫자 10, 두 번째 숫자 20 됐죠. 두 수의 합은 30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추가하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함수 안에서 추가를 해볼까요? 자료, 여기에 이 부분 코드 복사 붙여넣기 요것을 결과를 말하고 나서 이 값을 이 리스트에 추가하는 함수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확대. 두 개의 숫자를 합을 말해주고 나서 두 개의 숫자의 결과도 이 리스트에 추가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실행 10, 이번엔 30, 두세 합은 40 얘기해주고 40 추가되죠.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해주고 어디 갔어? 얘기해주고 추가했습니다. 2초 동안 얘기해주고 추가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 코드 순서대로 가는 걸 조금 강조드리고 싶어서요. 이번에는 반복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리스트에 여러 개의 값을 넣는 거죠. 저희는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3번만 할까요? 그리고 함수 어디 갔습니까? 함수 이것을 2초가 아니고 1초로 할게요. 1초. 확인 됐습니다. 시작. 첫 번째 숫자 하고서 10, 20, 30 얘기해주고 30 바로 추가했네요. 55, 60, 115, 115 추가가 됐네요. 이번에는 90, 100 해볼까요? 190 얘기해주고 추가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함수를 접하실 때는 조금 생소하셔서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함수 챕터는 자꾸 해보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수의 이름 부분이고요. 이거는 함수의 매개 변수는 이 함수가 함수 밖에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함수 밖이죠, 지금은. 함수 안에 아니고 여기에서 num1값, num2값이 외부에서 num1값, num2값을 이 함수 안으로 전해주는 거죠. 그것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외부와 매개가 되는 변수라고 해서 아시겠죠? 함수 챕터는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좌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이 먼저 변수란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그렇죠? 변수를 사용하시고 변수의 이름은 반드시 용도에 맞도록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아까 저희가 단위를 나누는 미터를 센치와 미터로 센치를 미터와 센치로 나누는 프로그램 있죠. 뭐 초 단위를 분과 초로 나누는 프로그램도 짜실 수가 있고요. 뭐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단위를 여러분들이 그 연산자를 이용해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연산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꾸는 조건 반복 블록을 봤습니다. 조건문 반복문이죠.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 실행되느냐 마느냐, 아니면 어떠한 조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느냐 마느냐.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 리스트, 그리고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엔트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요것을 하셨다고 해서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걸 많이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를 코드로 꼭 완성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